지금 해운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사항들은 뭐 많은 해운 전문인들도 선박회사 혹은 프레이트포다 심지어는 수출입하는 그런 회사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의 물동량이 급격히 인하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화주에 관련된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 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해운 회사의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사가 최근에 공급량을 브레이크 세일링이라는 그거를 통해 갖고 좀 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좀 바라봐야 되는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그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사들의 공급을 줄이는 걸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선사들이 해왔던 지난 3년 동안에 조금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선사들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용서하시고 좀 누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펑기를 많이 취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그래서 뭐 심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뭐 대형 선사들이 원형 선사들이 뭐 3년 뭐 먹고 살 거를 다 벌어놨다, 뭐 심지어는 10년 먹고 살 거를 다 벌어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탄을 갖고도 얼마든지 공급을 줄이지 않아도 그것만 갖고도 계속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해운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좀 화주분의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셀링을 했을 때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그 무역 계약을 통한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또 결국은 물동량이 그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감이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봉량만 그렇게 브레이크 셀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항차는 그대로 하되 선복을 뭐 예를 들어서 2만 TU를 뭐 15,000 TU로 아니면 15,000 TU를 10,000 TU로 하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좀 하는 거를 저는 선사한테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운업은 소위 rate of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가지고 자본에 대한 이익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부의 기간 산업으로서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죠. 사실 지난 3년 코로나 덕분에 컨테이너 회사, 특히 컨테이너 회사들은 큰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전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근 10년간 혹독한 불황이었습니다. 한 예로 현대상선, 지금은 HMM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현대상선이 3조 8천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겨우 기사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은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정부가 비로소 전기산업이 국가로서 아주 기간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HMM은 14조 정도의 현금 유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조 8천억을 다 갚고 나서도 현금 유보율이 14조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14조가요, HMM이 개인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에 투자해야 됩니다. 즉, 해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에 대한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고 이러한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류 산업입니다. 이 물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4조라는 HMM의 현금 유보가 전액다 앞으로의 그 선대 배선이라든가 또 머스크와 같은 내륙 운송망의 구축이라든가 소위 토탈 물류로 갈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뭐 대단한 큰 횡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또 우리 유경 교수님?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컨테이너 해운 시황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알파라이너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선사들 100위까지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가 플리트가 약 2,670만 TU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MSC나 머스크나 CM이나 코스코나 발주나가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비롯해서 뭐 메탄올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선박들이 지금 클락슨 같은 조사기관에 의하면 약 750만 TU가 지금 발주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선대의 30%가 또 발주가 나가 있다. 이 30%가 들어오면 이제 130%가 되겠죠. 이것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딜리버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물동량, 우리가 보통 가격,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 해운 운임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결국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과잉 발주가 돼 있다. 이것은 조만간 과잉 선복을 초래할 것이다. 과잉 선복은 결국은 글로벌 수요, 해상 화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 현재의 상태. 그것은 즉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자원 수출 제한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은 우리가 흔히 IMF가 얘기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 금년에 2.8%, 한국은 1.4%에 준하는 비례적인 물동량으로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결론은 과잉 선복 공급 때문에 운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하락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현수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지난 그 3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수요가 올라가지고 운임이 올랐다는 것 자체는 너무 성별입니다. 제가 2019년을 기준으로 수요 대비 2020년 수요를 하면 1.1%, 3년 동안 1.1%가 올랐고요. 공급은 11%가 올랐고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운임이 떨어져야지 않는 그런 추세였는데 바플렉이라는 현상 때문에 운임이 급상승을 했고 순간적으로 그 화물이 이제 몰리면서 급상승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떠냐라고 하면 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요 자체는 2%에서 4% 정도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 자체도 컨테이너 쪽에서 보면은 4에서 6% 정도. 그나마 이제 슬리피지라든지 아니면 데몰리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정된 선복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수요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당연스럽게 운임이 지금보다는 하향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흐를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벌크선 쪽으로 가면 일단 드라이벌트가 그나마 이제 1000 언더에서 지금 1500 정도까지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서도 큰 변동이 없는 이상은 벌크선 쪽은 뭐 그 정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근데 웨트 쪽에서는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석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의 러시아 수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운송량이 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강세가 얼마까지 이제 유지될 거냐는 것 자체는 상관은 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의 입장에서 수요라는 것의 흐름, 그 다음에 공급망의 흐름이 어떻게 원활하게 정상화되냐에 따라 가지고 운임이라는 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해운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고 해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측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량을 따져가지고 향후 시황을 예측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요 그동안의 모든 시장에 있어서 급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건입니다. 예전에 뭐 오일 크라이시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건에 의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그다음에 최근에 있어서의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의 갈등, 이런 일련의 사고가 전혀 시황에 대한 논리적인 모든 근거를 없애버리고 아주 급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시황을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팩트에 기반으로 하면은 분명히 해운이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황을 급변시킬 수 있는. 그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황 예측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해운에 관한 여러 정책 입안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빙산의 일각이라도 작은 하나의 팁을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 교수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오늘은 좀 그 전준수 교수님이나 구경 교수님이나 남 대표님은 주로 이제 거시적인 거를 좀 얘기했다면 저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운 물동량을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게 어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이게 무역하는 입장에서 이 무역에 관련된 그 화물을 실제로 다루는 게 선박회사고 프레이트포더이기 때문에 좀 그 무역업자들의 시각에서 해운 회사들이 좀 같이 살라고 아무래도 운임을 결정을 할 때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은 이제 운임이 내려갈 거로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운임 덤핑을 또 하시듯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운임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 해운회사가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이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막아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일반 화주와 아니면 특별 그 빅화주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기업 화주라고 보는데 그들 사이에서의 운임 차익이 최소화됐었습니다. 컨테이너당 많아야 뭐 한 100불에서 200불 차이 정도밖에 없는데 벌써 작년 10월 이후에 운임이 계속 내려가는 입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이게 컨테이너당 400불씩 500불씩 일반 화주들과 대형 화주들의 운임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최소한 월 단위로 해상 운임이 운용이 돼야 되는데 선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15일 단위를 오랫동안 운임을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거를 전 세계 모든 항로에 전부 다 선사들이 적용을 해갖고 15일 단위로 지금 그 선사가 화주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무역업자들한테 연결될 텐데 무역하는 사람들은 보름 갖고서 그 서로 수출자하고 수업자하고 이런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번 기회에 이 방송을 이거를 들으시고 있는 그 선사의 프라이싱 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월 단위로 좀 이런 거를 프레이트포더나 화주들한테 수출이나 수입이나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 좀 운임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